자,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옥내 저장소는 이 처마는 땅에서부터 지면으로부터 6m 이하 단층 건물 위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속의 환기 설비 같은 경우 지붕 위로 회전식 또는 고정 벤틸레이터, 이쪽에서 바람이 불면은 회전하면서 내부의 공기를 뽑아서 밖으로 환기를 시키죠. 그리고 바닥에 가장 낮은 곳으로 경사지게에서 지뷰설비 한쪽으로 모이게 해서 액체 유연물인 경우에 지뷰설비가 있고요. 이쪽에 액체가 흘러서 고일 수 있도록 지뷰설비를 하고요. 출입문 쪽에는 갑종 또는 을종 방화문을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벽이나 기둥, 바닥 모두 다 내화 구조로 설치를 하고, 혹시 창문을 설치한 경우, 뭐 출입문은 갑종 방화문 다 막혀 있다고 치더라도 외벽에 설치된 창문이 있다. 그런데 창문은 반드시 유리를 사용할 경우는 망입 유리, 망이 들어있는 그런 유리를 써라, 철망이 들어있는 유리를 써라 하는 것이고요. 자, 이것을 단면도로 한번 봅니다. 액체 유연물을 저장하는 경우에 가령 이처럼 뭔가 저장하는 저장 용기가 있다고 치면요. 바닥은 이처럼 경사지게에서 적당한 경사를 두어서 측면으로 액체 유연물이 고이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한쪽 끝에 액체 유연물이 다 모여들도록 지뷰 설비를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낮은 곳에 급기구, 환기를 위해서. 그 다음에 빛이 들어오는 채광 설비, 그리고 이처럼 천정을 가로지르는 반자, 즉 천장을 설치하지 않고요. 내부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등, 전기등, 조명기구는 방폭등, 폭발에 방비하는 등을 설치하고, 지붕 위쪽에 높은 곳에 환기구, 고정식 벤틸레이터 이런 것을 설치하고요. 그 다음 건축물보다 높게 피레침을 설비를 하는데 지정 수량 10배 이상인 경우에 해당이 되고, 66이나 10배 미만인 경우는 피레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 회전식 또 고정 벤틸레이터, 이처럼 높은 곳에 뽑아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이것은 지상으로부터 최소 2m 이상인데, 어차피 건축물의 높이가 처마까지 높이면은 6m 미만으로 되기 때문에 가령 6m짜리다 그러면 최소한 지붕보다 높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뭐 사실 2m라고 하는 경우는 이 지붕보다도 사실 더 높아야 되는 경우예요. 이건 최소 기준일 뿐입니다. 자, 그 다음 옥내 저장소의 바닥 면적에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1000제곱미터, 2000제곱미터, 그 다음에 1500제곱미터 이렇게 특별한 경우로 이렇게 구분하는데, 1000제곱미터 이하는 위험물 1등급, 그 다음에 2000제곱미터 이하로 된 것은 좀 2등급, 3등급까지 이렇게 확대가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위험물 등급이 1등급으로 구별된 경우이고요. 1, 2, 3, 4 우리 다 똑같은데 특별히 사리 위험물 경우는 2등급까지, 1등급, 2등급까지는 1000제곱미터 이하로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20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위험물이 2등급, 3등급, 사리 위험물 같은 경우는 2등급 제외하고 3등급만 해당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닥 면적 1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1번, 2번에 해당되는 1번, 2번 위험물을 내화 구조의 격벽으로 완전히 서로 구획된 공간에 각각 저장하는 창고일 경우는 1500제곱미터 이하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000제곱미터 그러면 위험물 1등급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1, 3, 4, 5, 6유연물 전체 이렇게 되어 있고요. 1유연물은 2류 같은 경우는 1등급이 없어요. 2류 같은 경우는 1등급이 없습니다. 알아두실 것은. 그래서 1, 3, 4, 5, 6만 있고요. 암소산, 염소산, 과염소산, 염류, 무기가산화물류가 1류에서는 1등급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류는 1등급 자체가 없고요. 3류, 칼륨, 나트륨,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튬 여기까지가 전부 다 1등급에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특수인화물, 사료는, 그 다음에 일석이류, 알코올류는 2등급으로 들어가 있는데 어차피 사류 위험물은 1등급과 2등급이 해당되고, 특수인화물 1등급이 특수인화물, 2등급이 일석이류, 알코올류인데 2등급까지 사류는. 그 다음에 5류, 유기가산화물, 질산, 에스테르류가 1등급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6류 위험물은 전체가 다 1등급에 해당이 되어 있죠.
그 다음 바닥 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위험물 2, 3등급인데 사류 위험물에서는 2등급 제외한 경우죠. 1번 위험물 위에 저장인 경우는 전부가 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전부 다 2000제곱미터까지 바닥 면적을 키워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옥내 저장소의 특별히 바닥면 구조인데요. 바닥은 물이 밑에서 스며 나오거나 또는 스며들지 않는 완전하게 방수 조치가 되어 있는 액체가 통과하지 않는 기밀한 구조로 새지 않는 구조로 돼 있어야 되고요. 적당한 경사가 두어서 옥내 저장소의 제일 끝부분에 이처럼 점점점 혹시 누출된 액체가 있다면 흘러서 마지막 구석지에 고일 수 있도록 그 경사를 둬야 되고 집유 설비 그것이 액체가 집합 모일 수 있는 설비를 해야 됩니다. 자, 인류 위험물 중에서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이나 또는 이를 함유하는 거 이런 경우는 바닥이 물이 스며나오거나 스며들지 않는 구조로 특별히 이렇게 돼 있어야 된다 이런 소리고요.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이니까 무기 과산화물이죠. 무기 과산화물 중에서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 그 다음에 이류 위험물 중에서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또 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하는 거 이런 종류. 그러니까 유황이나 정린, 황화리 이런 거에 해당하고요. 이류염물 중에서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에 해당되는 경우죠. 일류염물도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에 해당되니까 각종 염류, 소금 종류는 해당이 없고 여기만 이런 종류일 때 바로 물이 스며들지 않는 그런 구조가 돼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삼류염물 중에서 물기를 접촉하면 안 되는 금수성 물질인 경우에 이런 구조여야 된다. 그 다음에 사류염물은 전체 기름 종류는 전체 이렇게 돼 있어야 되고 땅속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혹시 누출이 되더라도 한쪽으로 고여서 특별히 사류염물 기름 종류 중에서는 용해도가 물에 대한 용해도가 1% 미만인 경우는 집유설비 거친 다음에 밖으로 외부로 이제 이게 배수구를 통해서 버리는 게 아니라 중간에 1% 미만인 경우는 특별히 기름을 걸러낼 수 있는 유분리 장치를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돼요. 이거 사류염물 설명할 때 설명드렸었죠. 그다음 옥내 저장소의 처마 높이입니다. 초반에 단서를 달았다시피 6m 미만의 단층 건물로 원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이외에 좀 예외가 있겠죠. 다만 이류나 사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창고로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춘 경우는 20m 이하까지 키울 수가 있다. 벽이나 기둥 보호 바닥이 내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출입구에 갑종 방화문이 설치되어 있고 피뢰층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 특별히 이류나 사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라는 창고인 경우는 6m가 아니고 20m 이하로 더 높이를 키워서 할 수가 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단층 건물이 원칙인데 다층 건물이 나오죠. 다층 건물, 층수가 높은 거죠. 1층이 아니죠. 이런 경우 해당되는 경우인데요. 이류나 역시 사류 위험물, 특히 인화성 고체나 인화점 70도씨 미만은 제외하고 인화성 고체니까 이류가 보면은 유황, 정린, 황화린, 그리고 철, 금속분, 마그네슘, 그리고 인화성 고체 되어 있는데 인화성 고체를 제외한 이류 위험물, 사류 위험물 중에서도 70도 미만의 인화점이 되는 경우는 제외하고 그 나머지만을 저장할 때 그 저장 창고가 다층 건물인 경우는 해당이 되는 거죠. 물론 허용이 된다는 거죠. 각 층의 바닥면이 지면보다 높게, 물론 각 층 바닥면이 지면보다 높다는 것은 1층은 당연히 거의 지면과 같다고 친다면은 2층은 당연히 높겠죠. 그 다음 바닥면으로부터 위층, 상층, 위층의 바닥까지는 항상 6m 미만이어야 되는 거. 이건 단층 건물하고 똑같은 조건이에요. 각각 층 고가, 층 높이가 6m 미만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의 저장 창고는 바닥 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여야 된다. 원래 옥내 저장소는 단층인 경우에는 2000제곱미터, 1000제곱미터, 그 다음에 중간에 1500제곱미터 이렇게 있었죠. 근데 다 2000제곱미터까지 허용되는 게 아니라 다층일 때는 꼭 1000제곱미터 이하로 규정을 짓는 거죠. 그 다음에 저장 창고 벽이나 기둥 바닥보는 내화 구조로 되어 있어야 되고 혹시나 내부나 또는 외부에 계단이 설치된 경우는 계단은 불연 재료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연소에 우려가 있는 외벽은 출입구 외 개구부 어디가 구멍이 뚫려 있다든지 이런 경우를 절대 주지 마라 이렇게 돼 있고요.
2층 이상의 층에 바닥에는 2층 이상이니까 2층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1층을 제외한 2층, 3층, 4층. 그 위층에는 개고부, 벽 주변에가 뭐 구멍이 뚫려 있는 부분이 없어야 된다. 단 내화 구조의 벽과 갑종 울정 방화문으로 구획된 계단실, 층을 올라가기 위한 계단실은 예외로 하지만 일반적인 벽 옆면에는 전부 다 구멍 뚫지 말고 뚫린 곳이 없이 완전히 밀폐된 구조로 돼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복합 용도 건축물의 옥내 저장소입니다. 복합 용도이니까 건축물 자체가 위험물을 저장하는 용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용도로 다양하게 사용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옥내 저장소 중에 지정 수량 20배 이하로만 규정이 되어 있고요. 다양한 용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용도가 많이 중복이 되고 이러면은 더 위험도가 증가할 수가 있겠죠. 위험하겠죠. 벽이나 기둥 바닥 보호가 내화 구조인 건축물의 1층이나 2층 어느 하나의 층에만 설치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바닥에서는 층고의 높이가 항상 6m 미만, 매 층마다 6m 미만은 항상 따라다닙니다. 즉 건물 내부에 저장하는 경우는 건물의 층고 높이가 6m 항상 따라다니고요. 옥내 저장소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은 복합 용도 건축물일 때는 다양할 때는 위험물 너무 많이 하지 마라. 많이 하면은 혹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곳에 위험물의 저장 시에 위험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다른 곳으로 사고가 번질 수가 있죠. 그래서 바닥 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로 아주 조그만 용도로만 설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옥내 저장소 용도로 사용되는 그 부분은 창문이 없어야 된다. 창문이 없어야 된다. 그 다음 지정 과사나물 옥내 저장소인데요. 지정 과사나물이란 말 뜻도 사실 구분을 해야 됩니다. 지정 과사나물 옥내 저장소라고 하는 경우는 150제곱미터 이내마다 격벽으로 딱딱 구분해서 완전하게 구획을 해야 된다. 두 번째, 그 각각의 격벽은 창고 양측의 외벽으로부터 1m 이상, 지붕으로부터는 50cm 이상 돌출이 돼야 된다. 이건 이제 다음 그림을 보고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깥벽, 외벽 건물의 벽은 두께 20cm 이상. 철근 콘크리트 또는 철근 콘크리트 쪽으로 하거나 보강 콘크리트 블록, 콘크리트 블록입니다. 브로크, 일본식 발음으로. 콘크리트 블록을 한 경우는 30cm.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철근 콘크리트의 강도를 상회하는 구조로 돼 있어야 돼요. 두께 20cm 이상의 철근 콘크리트, 이걸 기본으로 외우시면 되고요. 중돌이 서칼에는 간격이 30cm 이하로 촘촘하게, 그리고 창고 출입문은 특별히 갑종 방화문인데요. 다른 모든 옥내 저장소나 기타 건물의 저장소 출입문은 다 갑종 아니면 을종 둘 다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연소에 우려가 있는 외벽에 설치된 출입문은 자동 폐쇄시 갑종 방화문이다. 그렇게 단서만 있는 것이지 아예 저장 창고 출입구를 자체를 을종도 허용하지 않고 갑종만 한다는 경우는 지정 과산화물만 해당이 됩니다. 오류 연물에 해당되는 거예요. 오류의 폭탄 종류죠. 특별히 과산화물인데요. 지정 과산화물. 그 다음 6번 저장 창고의 창은 바닥으로부터 2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고 창은 하나의 면적 합계를 벽면 면적의 80분의 1 이내로 조그맣게 하라. 그 창 면적 자체는 0.4제곱미터 이내니까 굳이 나눈다면은 0.2m 곱하기 0.2m. 한마디로 센치로 하면은 창 크기가 아주 조그마죠. 20cm 곱하기 20cm 이내로 돼 있어야 된다. 자,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이처럼 벽 두께, 외벽의 두께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20cm 이상의 벽 두께가 돼야 된다. 이런 소리고요. 그 다음 지붕을 받치고 있는 이 구조 촘촘하게 서카리 구조가 30cm 이내로 사실 이렇게 돼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창문을 혹시 설치한 경우는 2m 이상의 높이의 창을 설치해야 돼. 창 한 개 면적이 0.4제곱미터 이내가 돼야 되고요. 0.4제곱미터. 그 다음에 이 벽 전체 면적의 면적으로 하면은 80분의 1 이하가 돼야 됩니다. 80분의 1 이하.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건물에 돌출되는 피리쯤 설치해야 되고요. 그리고 바닥 면적이 구획이 완전하게 될 수 있도록 이처럼 완전하게 격벽을 설치하는데 벽 쪽으로는 1m 이상, 지붕 쪽으로는 50cm 이상 돌출되게
완전히 내화 구조로 된 격벽을 이처럼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건이. 자, 옥내 저장소의 위험물 저장하는 또 기준들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저장소에는 위험물 이외에 다른 물품은 저장하지 마라. 이것저것 저장하지 마라. 위험물만 저장하라 하는 것이고요. 유별이 각각 다른 위험물은 동일한 저장소에 저장하지 말 것. 이게 원칙입니다. 세 번째, 삼류 위험물 중에서 황린 또 그 밖에 물속에 저장하는 물품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황린이나 물속에 저장할 수 있는 것은 꼭 물기가 있어야겠죠. 그런 것과 금수성, 물을 접촉하면 안 되는 금지되는 물품은 동일한 장소에 저장하지 마라 라는 거죠. 자꾸 여기서 물이 또 증발할 수 있고 습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네 번째, 옥내 저장소에 저장할 때는 반드시 용기에 담아서 통에 담아서 저장을 하라. 수납해서 담아서 저장하라. 단 덩어리 상태로 저장하는 유황 그리고 화약류에 해당하는 위험물은 제외한다. 화약류. 그 다음 옥내 저장소에서 자연 발화가 될 우려가 있는 위험물은 지정 수량 10배 이하마다 다 구분 잘게 쪼개서 이런 걸 소분이라고 합니다. 잘게 나눠서 상호 서로 간에 30cm 이상 되게 띄어서 0.3m 이상 간격을 유지해서 보관을 하라. 그 다음 다섯 번째, 옥내 저장소에서 용기를 쌓는 높이입니다. 위험물을 어차피 용기에 담아서 수납해서 저장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기계에 의해서 하약하는 이 말은 지게차를 이용하는 경우죠. 지게차를 이용해서 들어 내리고 들어 올리고 이런 경우는 6m까지.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경우 제4류 위험물 중에서 3석유류, 4석유류, 동식물류는 4m 이하까지 수납 용기가 나머지는 전부 다 기본적으로 3m예요. 특별한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3m 이하로 높이를 해라. 너무 높게 하면 넘어지고 위험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옥내 저장소에 용기 수납하는 저장 위험물의 온도는 55도씨가 넘지 않도록 실내에서 이렇게 저장을 해야 됩니다. 실내 온도를 유지해야 되고요. 이거 기본 원칙이고 이것 외에 별 특별한 물품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스 공부하신 분들이 유물 공부할 때 혼동하기 쉬운 게 뭐냐면 가스는 용기 표면 온도가 40도 이하가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옥내 저장소의 위험물은 55도씨가 넘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조금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 저장 기준입니다. 원래는 동일한 유별만 저장하고 유별이 서로 다른 경우는 같은 장소에 하면 안 된다. 이게 원칙이었죠.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은 동일한 저장소에 절대 저장하지 말. 이게 원칙이죠. 다만 단이죠. 단서. 옥내 저장소 또는 옥외 저장소에서 다음과 같은 위험물을 유별로 딱딱딱 정리해서 저장하고 서로 1m 이상의 간격을 유지를 해주는 경우는 그래도 봐준다라고 하는 경우죠. 자, 인류 위험물 중에 알칼리 금속 가산화물을 제외한 산화성이 매우 강하고요. 즉 그냥 일반적인 소금 종류입니다. 염류와 오류 위험물. 두 번째, 인류 위험물과 육류 위험물. 인류 위험물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인류 위험물 전체와 육류 위험물. 같은 강한 산성 물질입니다. 3번, 인류 위험물과 삼류 위험물 중에서 특별히 황린. 황린은 물 속에 저장을 하죠. 물 속에, 수조 속에. 그리고 인류 위험물은 염류이기 때문에 물론 저장 보관할 때 수분을 흡수하면 녹아내리는 조회성이 있기는 하지만 물 때문에 분해가 되고 사실 이런 것은 아니죠. 그 다음에 4번, 이류 위험물 중에 인화성 고체 부분. 이류 위험물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정린, 유황, 황화린, 그리고 철, 금속분, 마그네슘이 있고 마지막에 인화성 고체가 있는데 이류 위험물 중에 인화성 고체와 그리고 사류 위험물 전체. 그 다음 5번, 삼류 위험물 중에 알켈 알미늄 그리고 사류 위험물 중에서 알켈 알미늄 또는 알켈 리튬을 함유하고 있는 사류 위험물. 예, 거의 같은 뭐 형제지간, 친척지간끼리인 경우죠. 그다음에 6번, 사류 위험물 중에 유기가산화물이나 이를 함유한 것과 오류 위험물 중에서 유기가산화물이나 이를 함유한 거의 같은 종류. 그런데 시험 문제 나올 때는 1, 2, 3, 4번이 주로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걸 봐두시고요. 특히 이런 경우는 괄호넣기라든지 또는 빈칸 놔두고 쓰는 거 이런 거 자주 출제가 됩니다. 계속 이어서 옥내 탱크 저장소의 중요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옥내 탱크 저장소는 안전거리 보유 공지는 적용을 제외합니다. 제외. 두 번째, 단층 건축물에 설치가 된 탱크 전용실에 설치를 해야 된다.
복합 건축이나 2층, 3층이 아니고 단층 건물이 이게 원칙인데 물론 2층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용량이 제한이 좀 다르기는 합니다. 세 번째, 저장 탱크와 벽 그리고 저장 탱크 상호 간에 0.5m 이상의 간격이 유지가 돼야 된다. 가령 건물이 이렇게 있다면은 속에 탱크가 이렇게 있겠죠. 이 탱크와 벽 사이의 공간 그리고 탱크와 탱크 사이의 공간이 서로 간에 0.5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 이 내부에 있는 탱크 자체의 용량은 지정 수량 40배 이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배 이하인데 제4석유류, 사류 가운데서 사석유류 그리고 동식물류 이외에 나머지 그러니까 특수 또 1석유류, 2석유류, 알코올류, 뭐 3석유류라든지 이런 종류에 있어서는 계산을 해서 만약 40배 이하로 되어 있는데 40배까지 곱하기를 해서 2만 리터가 초과가 되면은 최대 한도 맥시멈 2만 리터 이하로만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저장 탱크 상부에는 통기관을 설치해서 배출이 되도록 해야 되고요. 탱크 전용실의 벽이나 기둥, 바닥, 보, 그리고 지붕, 창 모든 출입구는 옥내 저장소 기준과 동일합니다. 또 하나 이 바닥면은 침윤되지 않는 구조 그랬는데 침윤되지 않는 이 말은 액체가 스며들지 않는 구조다 이런 이야기고요. 특히 이게 저장하는 용도 자체가 특히 사료 같은 경우는 액체이죠. 그 액체가 땅으로 지면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해서 바닥이 경사지게 그러면은 가장 구석진 곳으로 액체가 고이게 되는데요. 그 부분을 모울집해서 액체 기름을 모아주는 집유 설비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집유 설비 그 끝부분에 만약에 수용성이 1% 미만인 경우에 액체에 대한 그 사료유물 액체가 물에 대한 용해도가 1% 미만인 물에 거의 용해가 되지 않는 경우는 특별히 유수 분리 장치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다음 7번째, 탱크 전용실 출입구 턱은 옥내 저장 탱크의 용량이 만약에 파괴가 되었을 때 속에 내부에 저장된 액체가 전부 다 방출이 되었다 해도 그 밖으로, 건물 밖으로 새지 않도록 전체의 용량을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높이가 되어야 됩니다. 가령 건축물의 구조가 이렇게 있으면은 출입문의 턱 높이 외부에서 볼 때 출입문이 있다면은 이 턱이 있겠죠. 그럼 턱에 갇혀져 있는 이 공간이 속에 내부에 저장된 저장 탱크가 파괴가 됐을 때에도 그 액체 유효물이 전부 다 출입문 턱 밑으로 다 잠길 수 있도록 갇힐 수 있도록 이 건물 자체가 방류뚝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방류뚝과 같은 즉 방류재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높이를 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탱크가 2개 이상, 2기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 다 합산한 용량이 아니고 최대 용량의 탱크 2개가 동시에 터진다는 가정이 아니고 가장 큰 것이 파괴가 됐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최대 용량 탱크의 용적 이상을 담을 수 있도록 출입구의 턱 높이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옥내 탱크 저장소의 내부를 간단하게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했습니다. 지정 수량 40배 이하를 저장한다. 그리고 단층 건축물을 물론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또 하나 살펴보면은 이게 이제 밑으로 내려가 있는 지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1층으로 되어 있는 부분, 2층으로 올라가 있는 부분인데 1층을 기준으로 하니까 단층을 기준으로 하니까 이게 원칙이기 때문에 단층 같은 경우는 지정 수량 40배 이하 이게 원칙이죠. 또 하나 맥시멈으로 계산해서 곱하기 40배 했는데 2만 리터가 초과가 되면 2만 리터 이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료유물 중에 사석유류, 동식물 유리 이외에는 2만 리터. 그리고 이제 나머지 5천이 들어게 되어 있어요. 이 지하인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2층으로 넘어가면은 40배가 아니고 지정 수량 10배 이하. 그리고 맥시멈은 5,000리터 이하. 그리고 이 만약에 탱크에 재질이 있다 그러면 탱크 두께는 3.2mm 이상 두께의 강철판을 사용해서 제작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하에 묻는 지하 탱크 저장소입니다. 중요사항 정리해 봤습니다. 안전거리 보유공지는 역시 제외입니다. 땅 속에 묻혀 있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탱크 전용실에 설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다음에 저장 탱크와 벽 사이는 0.1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지표면이 있다고 치면은 지하에 별도로 공간을 만들어서 이 속에 저장 탱크를 설치하고요. 그냥 땅만 파는 게 아니고 탱크 전용실이기 때문에 철근 콘크리트로 해서 이렇게 구조물을 만든 다음에 이 속에 이렇게 탱크를 설치하는 거죠. 이 지하 탱크인 경우 벽과의 간격은 0.1m, 즉 10cm 이상의 간격이 떨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고요. 탱크 전용실은 지하의 벽이나 피트, 가스관, 시설물 및 대지 경계선과도 0.1m 이상 간격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만약 전용실이 아닌 경우, 즉 전용실이 아니고 탱크만 저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획이 된 곳이 아닌 그냥 지하의 공간인 경우는 더 공간을 더 많이 띄워줘야 됩니다. 이 탱크 주변에는 탱크가 움직이지 않도록 되도록이면 마른 모래 아니면은 습기가 묻어도 응고되지 않는 입자의 지름이 5mm 이하의 크기인 마른 자갈, 미세한 자갈분을 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습기가 있으면 되지 않고요. 마른 걸로. 그 다음에 탱크 전용실 안쪽과 저장 탱크 사이 0.1m, 탱크 전용실의 벽이나 바닥, 뚜껑 두께는 0.3m 그랬는데요. 이 전용실의 두께, 벽의 두께가 바로 30cm 이상, 0.3m 이상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 탱크 상호간의 거리는 1m 이상입니다. 즉 탱크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두 개 있다. 그러면 이 사이, 탱크와 탱크 사이는 1m, 탱크와 벽 사이는 0.1m, 벽의 두께는 0.3m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탱크 윗부분과 지면은 0.6m, 이 탱크 가장 윗부분과 지표면은 0.6m, 이런 간격이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탱크를 제작하는 탱크 두께는 강철판 3.2mm 이상의 두께가 돼야 되고요. 또한 누유 검사관을 설치한다라고 하는 경우는 이 지하에서 탱크가 미세하게 균열이 가 있거나 그래서 액체 위험물이 셀 우려가 있는 경우를 대비해서 밖에서 이 하부에 혹시나 누설이 된 액체가 고여 있지 않는가 이렇게 검사할 수 있는 누유 검사관을 설치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림으로 나타낸 부분입니다. 지표면이고요. 이 지면에 속의 내부에 이처럼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는 탱크 전용실을 설치하고 그 속에 탱크를 장치를 합니다. 설치하고요. 그리고 탱크와 벽 사이의 간격은 0.1m 이상 간격. 그다음 탱크 전용실의 두께는 0.3m 이상의 두께로 해야 됩니다. 즉 3cm 이상의 두께. 그다음 주변에는 마른 모래 이렇게 채우고요. 마른 모래를 채우고요. 그다음 탱크 두께는 강철판으로 3.2mm 이상의 두께를 해야 되고 외면은 녹슬지 않도록 방청 도장 이렇게 도장을 해서 도포를 해서 녹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다음 탱크 윗면하고 지면하고는 거리가 0.6m 이상 이렇게 돼야 되고요. 그럼 전용실 하부에는 혹시나 액체 위험물이 누설이 돼서 고이지 않을까 검사를 할 수 있는 누설 검사관 또는 누유 검지관 같은 말인데요. 이걸 설치하고요. 탱크 위쪽에서 혹시 증발이 되거나 또 기타 가스가 발생했을 때 밖으로 배출해 줄 수 있는 통기관을 별도로 설치를 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부차적인 설치물들이고요. 지하 저장 탱크가 혹시 속에 하나가 아니라 이게 이제 측면으로 본 모습인데 정면으로 봤을 때 이렇게 두 개씩 이렇게 막 설치가 되어 있다. 그러면은 탱크와 탱크 상호 간의 거리는 1m 이상의 거리를 띄워줘야 되고요. 만약에 탱크 용량이 지정 수량 100배 이하인 경우는 반절로 해서 0.5m 이상만 유지하면 되겠습니다.